선생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까지 나와 있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한번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앞에 김찬훈 쌤하고 김진희 쌤하고 저기가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사실 크게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카디오제닉 쇼크가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걸 텐데, 특히 어큐트 MI 후에 생기는 거겠죠. 그럼 되게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컨트랙타일 카디악 매스를 없앴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nappropriate vital organ perfusion이 생기면서 혈압이 떨어지니까 배소 컨스트릭션 생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꼭 간과를 해서는 안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렁이라든지 아니면 페리페랄 오간 티슈에서 바스큘라 인테그리티가 깨져서 인플라메이션이 진행돼가지고 결국에는 돌이키지를 못하게 된다. 집중은 여기다 하겠지만 파이널 이벤트는 여기에서 생긴다는 걸 갖다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들 막 양조건 선생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냥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 되는 거죠. 열심히 좋게 말하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역전타를 날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뭐 모든 노력을 다해서 봐도 카디오제닉 쇼크에다가 온 힘을 다해도 모탈리티는 40% 밑으로 내려갔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는 얘기죠. 용감한 서전들 절대로 안 하는 일입니다. 서전들 5% 이상 모탈리티 생기면 술장으로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상태인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데이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1990년대 이렇게 만든 데이터인데, 미국의 쇼크 레지스트리, 쇼크 트라이얼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AMI 생기고 쇼크 환자들이, 등록된 쇼크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미국도 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AMI 생기고 스테미 환자 도착하는데도 4시간. 그런데 가만히 보면 확실히 우리가 늘상 빠뜨리는 게, 스터디마다 빠뜨리는 게 카디악 어레스트 빅틈하고 시비어 카디오제닉 쇼크 환자는 모든 트라이얼에서 다 빼버리거든요. 근데 언포르튜네이트리하게 AMI 환자 중에서 가장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위트니스드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라든가 쇼크 페이션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모탈리티를 올리는 거죠. 어드미션에서 쇼크 되는 데까지는 4시간, 그리고 MI에서 쇼크 되는 데까지는 6시간, 그리고 얼리 쇼크 환자가 46%, 딜레이드 쇼크 환자가 한 25% 정도 생기고, 이게 RH, 그러니까 라이트 하트 캐스를 갖다가 MCS를 놓고 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줄어들다가 2012년경쯤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지만 현상으로 맞춰본다면 라이트 하트 캐스를 하는 게 모탈리티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한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것 같고, 양조건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라이트 하트 캐스의 중요성이 확실히 데이터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이 쇼크 트라이얼 보시면은 이게 리바스큘라리제이션하고 메디컬 테라피, 이게 뭐 워낙 옛날 데이터라서요. 이 보시면은 스텐트 넣은 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바이패스를 한 게 40% 정도 되는데, 리바스큘라리제이션 그룹에서, 그렇게 하면 메디컬 테라피에 비해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환자가 더 오래 살 수 있다. 한 달에서부터 벌써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리바스는 확실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40% 환자가 리바스 원칙으로 캐비지를 했기 때문에 캐비지를 하는 게 어떠냐. 캐비지 환자들이 대개 보면은 클리니컬 픽처는 안 좋아요. 그런데 4일, 한 달, 1년 비교를 해보면은 캐비지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익스텐시브 디지즈를 갖고 있다면 환자를 포기하지 말고 캐비지로 넘겨도 좋다. 저스티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AMI를 할 때 어떤 트라이를 해야 될 것인가. 요게 라이트 사이드에 어퍼에다가 제가 리본을 하나 달았는데요. 요거는 최근 5년 이내에 들어온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보셔도 사실 되죠. 그래서 이게 스테미 환자 60% 정도에다가 엔드포인트 바크 블리딩까지 집어넣어서 뭐 데스, RRT 이런 걸 쭉 보면은 이 컬프릿 리전만 하고 스테이지드 PCI를 하는 게, 그냥 첫 인덱스 프로시저 때 온 힘을 다해서 이미디어트 멀티베슬 PCI를 하는 것보다 환자의 모탈리티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랜드마크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초기 사망률이 빡 줄어들고 한 달에서부터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환자가 죽는 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은 컬프릿을 잘 파악을 해서 컬프릿 PCI를 하고 스테이지 PCI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얻어진 데이터에서 믿을 만한 RCT는 사실은 이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쇼크에서는 컬프릿 쇼크 굉장히 믿을 만한 연구고, 이 소프트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쇼크는 쇼크인데 대부분은 sepsis에 의한 쇼크예요. 60% 정도 됐을 때 어떤 거를 먼저 쓸 거냐. 도파민하고 노에피네프린 비교를 해보면은 양군 간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에서 카디오제닉 쇼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전체가 한 16%밖에 안 됐지만 노에피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 특히 이 도부타민을 쓴 쪽에서 타키아리드미아가 생겨갖고 환자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니셜 쇼크 세팅에서 도부타민이라는 게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에피네프린, 에프리네프린 비교한 57명의 AMI 쇼크 환자를 비교를 해본다면 리프렉터리 쇼크를 갖다 줄이는 게 노에피네프린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초이스로는 카디오제닉 쇼크라면은 작은 연구까지 다 끌어들이고 보면 노에피네프린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고, 이 칼슘 센시타이저이고 이노 다일레이터로 역할을 하는 레보시멘단하고 에녹시몬이라고 해가지고 셀렉티브 포스포다이레스 E 이니비터 비교를 한 걸 보면은 지금 하여튼간 레보시멘단이 에녹시민에 비해서 이 큐뮬러티브 서바이벌리티 좋은 것으로 나온다 이런 작은 데이터들도 있었습니다. 이 링콘은 이제 서전들이 한 연구인데요. 그 이젝션 프랙션 40% 미만의 캐비지를 하고 바이패스를 다는 사람들한테 레보시멘단을 갖다가 마취 유도할 때 한 방 빵 주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플라시보를 비교를 해봤는데 요 40%에서 실패 안 되니까 35%로 한 번 더 내려서 했는데도 역시 실패 해가지고 레보시멘단 별로 효과를 서전들은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즘엔 어떻게 하냐, 레보시멘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정원 선생님이 항상 힘들어하시는 VA 에코모 언제 빼야 될 것이냐, 뺄 때 간당간당한데 하면은 레보시멘단을 주는 게 위닝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쪽으로 이제 연구가 좀 약간 시프팅된 상태입니다. IVP 쇼크 말씀드렸던 대로 뭐 루틴이 사용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쇼크 투 트라이얼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엔수시애스틱했던 트라이얼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자들이 미련을 절대로 못 부립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다시 한번 분석하고 6년 지나서 또 분석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루틴 유즈 오브 카디오제닉 쇼크 IVP는 그냥 안 넣는 것만도 못하다. 그냥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만 늘린다.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계속 나와서 저희를 속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별 분석을 다 하죠. PCI 전에 넣는 거 후에 넣는 거 다 해보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죠. 쿵쾅쿵쾅 할 때. 임프레스 트라이얼이 아주 임프레시브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임펠라하고 IVP를 비교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엔 처음부터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연구인 것 같아요. 값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걸 비교를 하면은 이철환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면 두드러 맞을 연구입니다. 카디악 어레스트, ROSC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어레스트 빅팀한테 했거든요. 이 뭐 어마어마하게 사망률 높을 사람들인데 해보니까 뭐 다 죽어요. 50%약 쓴 거랑 똑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죽어나간 환자들이 반 이상이 포스트 아녹식 뉴럴로지컬 데스입니다. 그러니까 TTM을 70%한 환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구조라고 한다면은 뭐 5년을 끌어봤자 아무 차이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 내셔널 카디오제닉 쇼크 이니셔티브 연구 보면은 그래도 35개 US 센터에서 171명 환자한테서 MCS 쓴 환자들이죠. 이 사람들 갖다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의 쇼크, IVP 쇼크, 컬프리 쇼크 연구에 비해서는 집에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가면 갈수록 MCS 하면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전히 1970년대 컨셉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카디악 아웃풋 파워 좋아지게 만들고 락틱 엑시드 클리어런스 빠르게 만드는 게 어떻게 하는지 환자가 사는 조건이다. 그렇게 하고 프리 PCI로 MCS 넣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다. 이런 데이터를 냅니다. 그래서 요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 뭐 MCS 진짜 꼭 필요한 기계인데 이게 아직도 큰 데이터를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약 쓰는 거로 따진다면 리버스큘라리제이션 제일 중요하고 컬프리패스 PCI하고 여러 가지 약을 썼지만 노에피네프린만큼 증명한 약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미케니컬은 시원찮으니까 이렇게 이제 AHA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이 대부분은 생각 좀 해봐라. 잘 골라 써봐라. 이런 식의 데이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스큘라 인테그리티에 관한 약제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이 있는데 아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아드레시주맙이라는 약을 갖다가 씁니다. 이게 이 아드레노메둘린이라고 하는 뉴로엔도 펩타이드가 쇼크 환자들한테 올라가고 이게 쇼크 환자의 모탈리티랑 연관되어 있고 이거를 갖다가 몸속에서 오래 만들어주게 하면은 바스큘라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게 모노크로널 엔티바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는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스트래티피케이션은 65세 이상 그리고 남녀 성별하고 카디오제닉 쇼크의 원인이 AMI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했는데 플라시보하고 아드레시니주가 굉장히 막 이게 엔소시아스틱한 연구입니다. 이게 임펠라 25% 정도 들어가고 아드레날린, 도부타민만 엄청 달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참 괴롭게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플라시보 쓴 거랑 아드레시니주맙 쓴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달, 뭐 3개월 해봤자 이건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가 없을 정도가 돼버려서 저희를 갖다 굉장히 실망시킨 연구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21% 그리고
이게 다이버스 코즈 오브 쇼크라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AMI CS에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48시간이라는 윈도우라는 게 좀 너무 길지 않은가? 그리고 용량을 조금 더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숙제를 남겼고 도레미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도부타민에다가 밀리논을 비교를 했죠. 이 밀리논이 그 포스포다이레시스 3 셀렉티브 이니비터니까 카디악 이노트로피, 루시트로피 이펙트가 있고 페리페랄 바소 다일레이션을 만드니까 이게 그래도 또 이 펄모나리 프레셔를 잘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RB 펑션 맨날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부타민 쓰면은 베타1하고 베타2 리셉터 액티베이션 시키니까 하트레이트 올라가고 옥시전 컨섬션 증가시키고 타키아리드미아가 있으니까 요것보다는 요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주제를 딱 봐도 이게 미국에서 한 연구 같진 않죠. 온태리오에서 했습니다. 카나다에서 정부 돈 받아가지고 오타와 하트센터 싱글 센터 트라이얼 정도 해서 192명, 이젝션 프랙션 25%, 어마어마합니다. 이스케믹 코드 67% 환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들어왔는데 결과는 또 역시 뭐 별로 시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참으로 답답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파라메타를 봐도 도부타민을 쓰나 뭐 밀리논을 쓰나 이게 별로 크게 도움이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몇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며칠만 본 거다. 이넨스피탈 아웃컴만 본 거라서 쇼크 트라이얼도 병원 밖에서 더 벌어졌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벌어지는 걸 보면 어떨까? 그거 하고 용량을 어디저스트먼트를 하는데 거의 피지션이 결정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갖다 좀 약간 스테바이즈로 해가지고 환자의 라이트 하트 케이스 파라메타를 봐가지고 좀 더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싱글 센터 연구라서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숙제를 스스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시스템이 달려들었겠죠. 이게 보면은 확실히 약을 어떤 걸 쓰든 간에 이 AMI에 의한 카디오제닉 쇼크이 논 AMI 카디오제닉 쇼크에 비해서 확실히 모탈리티가 높고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처음에 우리가 리버스쿨라리제이션을 할 때 컨트라스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컨트라스트를 쓰는 게 이 RRT를 하게 되는 조건에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그 컨트라스트를 안 쓰고 인터벤션을 할 수도 없고 참으로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디오제닉 쇼크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까지 완전 언비터블합니다. 이게 30대의 모탈리티가 40에서 50%. 1960년대 킬립, 닥터 킬립이 만들었을 때 카디오제닉 쇼크 리얼 샥은 80%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생각한 반 정도 모탈리티를 떨어뜨리긴 했습니다만 그걸 떨어뜨린 건 컬프리 쇼크 트라이얼 정도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하트 케이스 같은 거는 MCS 파퓰레이션한테는 이게 루틴리 레코멘데이션을 유주얼리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전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딜레이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면 하지 않는 것,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되게 되어 있고요. 인텐시브 케어를 할 때 제일 좋은 약은 일단 노에피네프린입니다. 나머지 레보시멘단이라든가 이런 PDE 이니비터들이 아직도 좋은 결과를 내질 못하고 있는데 이게 들을 만한 파퓰레이션을 잘 골라내는 스터디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너럴한 띵킹입니다. 그리고 미케니컬 서포트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확실한 데이터를 아직 못 내주고 있어가지고 이 MCS를 하는 거는 필요한데 MCS를 어떻게 가이드를 하고 MCS에 연관된 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줄이고 MCS를 갖다가 어떻게 낮추고 떼고 하는 이런 제너럴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 저희들한테는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